저도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예전처럼 먹고 운동해도 몸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일하고 가족 챙기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부턴 배는 나오고 몸은 무겁고 아침에 잘 붓고 아침마다 피로가 남는 게 느껴졌어요. 전엔 적게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완전히 아니었죠. 답답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문제는 기초대사량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쓰는 그 기본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면서 효과를 느꼈던 기초대사량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마냥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년이 되면 왜 몸이 이렇게 무거워질까요? 핵심은 근육 감소예요. 2002년 미국 노년학 연구팀 연구를 보면 사람은 4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고 5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근육은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에요. 숨 쉬고 서 있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근육이 칼로리를 태워주죠. 그러니까 근육이 조금만 줄어도 기초대사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거고, 몸이 갑자기 무거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더 빡세게 해야지 보다 기초대사량을 다시 올리는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첫 번째로 효과가 있었던 건 생활 속 움직임, 생활운동, 니트였어요. 메이오 클리닉 리빈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 차이로 하루 에너지 소비가 200에서 500kcal까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하루에 5,000보에서 7,000보가량 걷기, 한두 시간마다 자리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하기, 이런 걸 해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일단 쉽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힘든 운동도 아닌데 오후에 피로가 덜 쌓이고 붓기도 잘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확실히 덜 무겁더라고요.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을 지켜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요. 기초대사량은 결국 근육량이 결정해요. 근육이 없으면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요. 2014년 고령영양연구팀 리뷰 논문에서도 중년 노년층은 근육 합성 반응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단백질 20에서 30g 정도 섭취해주기, 식사할 때 단백질부터 먼저 먹기, 평상시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마셔주기, 이렇게 아침이나 식사에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근육이 덜 빠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평소 식사로 단백질을 꾸준히 챙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밖에 오래 있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간편하게 단백질 쉐이크 정도로 챙기고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간단하게 올려주는 습관 중에 하나는 수분 섭취예요. 2003년 독일 샤리테 병원 연구에서는 찬물 500ml만 마셔도 몸이 열을 내면서 잠시나마 에너지 소모가 늘어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 마시는 습관을 좀 바꿔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0ml 마시기, 점심 식사 전 30분 정도 전에 300ml 정도 마셔주기, 오후에 짬짬이 300에서 500ml가량 섭취하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갑자기 수분 섭취를 늘려버리면 화장실 가고 싶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한 1, 2주 정도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만 마셔도 붓기나 피로,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더 잘 움직여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분 섭취가 가장 쉽게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008년 시카고 수면의학 연구팀 연구를 보면 잠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5에서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일정이 엉키면 늦게 자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5시간에서 6시간만 잘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자자가 아니라 잠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리자 쪽으로 바꿨어요. 제가 바꾼 방식은 이렇게 바꿨어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 덜 보기, 너무 늦지 않게 먹기, 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일정하게 갖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덜 무겁더라고요. 밤에 쉰 만큼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진 거죠. 2010년 미국 심리생리연구팀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지방을 저장하고 피로를 잘 풀리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발생하는 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몸이 무겁고 붓기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용한 방법이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정도 걷기, 아침에 시간 내서 3분 정도 명상하기,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기.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덜하고 몸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근육은 꼭 오래 운동해야 반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기발라 교수팀 연구에서도 짧게 운동을 하더라도 짧더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근육과 체력은 충분히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자극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갈 수 없을 때 짬나는 시간에 3분 루틴을 만들었어요. 의자 스쿼트 10회, 벽에서 하는 푸시업 10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종아리, 그러니까 까치발 들기 운동하기, 이 정도 운동을 3분 정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매일 하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덜 힘들고 예전처럼 몸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헬스장 갈 시간이 없을 때도 이 3분만 해도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라서 중년인 저한테는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기초대사량은 나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다시 올릴 수 있는 영역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움직이고 단백질과 수분을 챙기고 수면의 질을 조금만 관리해줘도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을 시작하더라고요. 기초대사량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중년이라고 늦은 게 아니고 작게 바꾸면 작게, 크게 바꾸면 크게 몸은 반드시 반응할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빨리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